그것은 희상천외한 이상 투표들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인생까지 한 번도 못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정말 그러면 파이브는 없어요. 나중에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 프로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프로테 아무리 일들을 똥차라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마블찬 후보 라면 위원장에서 그때 진보보전 47원을 줬어요. 그래서 휴대폰 사진이 3년 만에 보완하는 진실 담고 도장을 찍고 한 모습을 사진을 잘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날리고 이번에 제가 생각을 하면 반드시 기억을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서 예전 대통령과 무단상 만났는데 그러면 과정 투표에서 갔다는 우리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참 의구심을 가지면서 제가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를 국주면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고발 예비 자료를 제가 연금경찰서 고발 지시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언론인 수사를 지금 가능한 누가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수사했습니다. 다른 전국의 재검부에서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 읍에 관외사전 투표지 7,000여 장 중 일그러진 다원형 투표도장이 3,000여 장 나왔습니다. 관외사전 투표지라는 말은 이 기괴한 투표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괴이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정규용지 중량인 평양 100g보다 50%나 무거운 150g짜리 투표지 다발도 나왔고 자석 투표지, 한쪽 여력이 없는 투표지, 그리고 영등포구 을에서는 미사용 투표지 중 1년 번호가 아예 없는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신고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오산에서는 투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 가능한 당일 투표지입니다. 측면이 너덜거리는 테이프 붙은 투표지와 접착제 붙은 투표지, 검표한 옛날 기차표 같은 투표지, 테이프 접화면이 맞지도 않는 투표지, 비수급이 자전한 측면에 도장까지 이상한 투표지, 사람이 아니라 인쇄기가 찍어졌다는 기표 도장. 온다고 자리가 없어서 측면에 붙어있는 머리풀, 누더기 투표지, 투표 관련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발견되었습니다. 파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쇄 내용이 함께 찍힌 대출입 투표지도 2장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석 투표지 3장짜리도 보입니다. 상대가 빨간 화살표에 붙어있는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속속한 신고한 투표지, 한 장씩 절차에 불구하는 1년 번호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자료가 많은 투표지, 새 종이가 단 빳빳함은 설치하고 이런 자료물이 노을용지에서 나올 수 있나요? 당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원상으로 편안한 내용이 적어진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근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가야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선거를 기록연대로라면 이런 투표지들은 모조리 가짜 투표지가 되겠군요. 주요 물증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화살표 투표지는 QR코드가 있으므로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 용지는 롤 용지를 사용해 출력하죠. 롤 끝에는 용지가 풀지 않도록 고정하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한데 굳이 이런 투표 용지를 교부할 사무이 있을까요? 일장의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 손수 도장을 날인하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관리관이 사용하는 도장은 잉크가 내장되어 있어 인수가 불필요한 만년 도장인데요. 아마도 사용법을 모르고 인지를 묻혀 찍는 바람에 일장기에 붉은 원처럼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입니다. 참고로 일장기 도장은 송도 이동 제6투표구의 총 투표지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1000장을 날인하려면 무려 6시간이나 걸리는데요.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도장을 찍은 사람도, 그런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투표용지라면 좌우 여백이 균등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은 영상부터 보십시오. 투표용지의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부분하게 있는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부분에서 이게 투표용지 대량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투표용지 발급표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의 정의를 정렬하는 가로기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공급용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표현하거나 커팅되면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긴 것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이전은 없었다. 선거 이슈 팩트체크.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여러 날 전에 투표용지를 모의 출력해보고 사전 투표 전날에도 최종적으로 모든 프린터에서 모의 출력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프린터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당일 아침 드레인을 제거한 후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모든 투표용지의 폼은 100mm 불변이므로 위치를 한 번 설정해 놓으면 가이드에는 아예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프린터는 이렇게 소형 라벨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좌우가 1mm만 털어져도 불량품이 될 수 있으므로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레버가 있습니다. 올리면 풀린 상태, 내리면 잠근 상태가 되죠.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 한줄 더 떠 아예 레버를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해봤으니 확인됐습니다. 레버 위에 반투명한 물질이 접착됩니다. 조금 전 선관위 해명 동영상에도 레버 위에 접착제가 확인됩니다. 아무리 좌우 여백을 다르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여백 불량 투표용지를 찍어냈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더욱이 제조업체 매뉴얼에는 노란 부분이 임사 영역이고 좌우 여백이 각각 2mm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의 가장자리에는 바탕색이 인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표용지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낸 걸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춘희 투표지 선관위 영상부터 보시죠. 지역구 한 투표용지 하단에 대대표 사전 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있어서 마치 대충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투표용지 투입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바꾸기 위해 투표용지에 손을 대고 있는 거고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에 대대표 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됐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거 무효소송 때 선관위 측에서 제한 가능하다면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발상은 참신했지만 반박 불가한 여러 증거가 투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앱선사의 3색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좌우로 움직일 때 헤드에 달린 노즐에서 서너 가지 색의 잉크가 일제히 분사되어 색을 만들어내지요. 반면 가짜 투표지 인쇄에 쓰인 임사기는 순서에 따라 한 색상씩 개별적으로 찍어냅니다. 즉, 잉크젯 프린터는 여러 색을 동시에 찍어내지만 인쇄기는 색상별로 차례대로 찍어낸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옅은 색으로 인쇄된 파랑, 노랑, 녹색 부분이 보이시죠?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인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섞여 만들어지는 색이죠. 그런데 이 투표지의 파랑과 노랑은 왜 서로 다른 위치에 찍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잉크젯 프린터로 녹색을 출력하려면
파랑과 노랑을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 분사해야 하므로 이 투표지에서처럼 두 색상이 각기 다른 위치에 지키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 파랑과 노랑은 인쇄소 인쇄기에서 파랑을 먼저 찍어낸 후에 노랑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으로 인쇄소에서 찍어낸 가짜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공면을 따라 인쇄된 것도 원통을 사용하는 인쇄기 인쇄의 흔적입니다. 표면으로 배치된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에서는 인식선으로 배열된 글자가 공면으로 출력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 아래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글자까지 치면 최소 3개입니다. 게다가 빨간 선관의 창인도 얼핏 보이는 것만 최소 2개입니다. 설마 투표 사무원이 2번 이상 여러 번 갖다 댔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또한 한국경제당 아래에 위치한 친박신당이 더 위에 찍힌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런 인쇄 분량은 인쇄 중 찢긴 용지 일부가 원통에 달라붙은 것을 모르고 계속 작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배출이 투표지의 증거는 이것 하나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투표용지 출력에는 낱장이 용지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롤 용지를 사용하므로 앞에 투표용지가 절단되는 순간 다음 투표용지는 이미 상당 부분 인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즉, 지역구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 가장 윗부분에 선거명과 청인은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역구 투표용지 배출에 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재빨리 들이민다 해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부에 선거명과 청인은 찍힐 틈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천 이동 투표로 보면 투표로 되는 이상 투표지들이 기재된 말이라 날이 없이 낙선상 번호표 미절치 상태로 한장 오전 시작할 무렵 이런 기재되어 손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유명히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번부터 나온 인천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고 뭔가 바꿔치기 투표지가 아니냐. 지금도 이제 만약 공중파 같은 데서 이런 사건을 다루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여기서 우리 유튜브 영상 이 장면은 모자란 집에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배운 적 있어.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화질은 떨어지는데 메시지는 선좀 지는.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는 빳빳한 투표지, 이른바 신분 투표지도 목격됩니다. 투표 사무원 선택하고 투표함이 넓게 접히고 접히지 않더라도 안에서 하중에 눌리고 개표소 테이블에서 눌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개표 사무원 선까지 타는 투표지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신권 집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밖에도 곳곳의 개표소에서는 전혀 접히는 적이 없는 역대 추장의 비례대표 사전 투표지와 롤 용지로 출력되므로 절단면이 매끈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단면이 거친 관외 사전 투표지 다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목격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온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는 선관위는 이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천 연수구 5일 재검표가 서울 제기한 지 1년도 넘어 마침내 열립니다. 황당하게도 대법원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거나
또 제안합니다. 전문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어렵다며 사본을 제출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스캔되면서 저장되는 파일로 원본 파일을 확인해야만 증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본에는 이미지 생성 시간 등의 핵심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본을 제출한 자체가 파일이 조작된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 또는 다른 어디에선가 급조되었으리라 추정되는 투표지들은 품질이 조악하다 못해 엉망이었습니다. 투표 과정을 도장에 빨간 잉크가 일장기처럼 원형으로 뭉개져 글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고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인쇄된 대충이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프린터에서 롤용지로 출력하는 사전 투표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칠면끼리 붙은 자석 투표지. 비기니 또는 이발이라고 불리는 재단 잔여물을 달고 있는 투표지. 지금 이제 부족한 거 되게 동화됐다고 주장을 인쇄소에서 쓰는 접착적인 머리풀, 일명 뱃머리풀이 측면에 붙어있는 투표지와 이 접착기가 투표지 면에 묻어 서로 들러붙은 투표지. 새 지폐처럼 빳빳한 실권 투표지. 투표지를 촬영 못하게 노트를 올려놓고 손으로 가립니다. 한쪽 여백이 아예 없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표랑 일부가 잘려나간 투표지. 테이프로 보수한 투표지. 스캔한 투표지를 다시 인쇄한 흔적. 재검표 현장은 그야말로 엽기적인 투표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증인신문 때 해당 투표소의 사무원들은 투표 당시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민경욱 대표는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한 사람을 찾는다며 10억 원을 내걸고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냈지만 그런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검표인 만큼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단 전관의 이미지 파일 원본 인멸이나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는 언급은 이런 발부도 없는 편파적인 보도였습니다. 재검표 전매 표 차이도 279표나 났지만 이를 문제 삼는 언론 역시 없었습니다. 재검표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이 가만 안 하는 거죠. 재검표장에서 무수히 나는 나온 가짜 투표지를 보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투표함을 제공을 하는데 특히 사전 투표함을 제공을 하면 정말 이것은 희상천외한 이상 투표지들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소름 끼치고 있었습니다. 스캔하고 제 다시 인쇄한다는 게 바뀌었거든요. 제임스 한국에서 프린터에서 투표지가 나오면 양쪽이 정말 프린터가 프레지게 보이는데 이 파집변이 없어요. 망치가 없어요. 다 물러졌어요. 이 프린터를 물러줄 수가 없거든요. 프린터 아무리 인쇄를 똥치다니 물러줄 수가 없어요. 박영찬 후보 지금担任 위원장 그래서 그때 증거 보전 사진을 잘 찍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사진을 선명하게
보관한 후에 이렇게 지지하고 그 다음에 찍고 한 모습을 사진을 잘 찍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담이 먹고 이번에 재검표를 하더라면 반드시 비교를 해보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갔던 거죠. 가서 요소를 해보니까 누가 항상 안 나는데 그러면 가짜투표에서 잠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참 의구심을 가지면서 재검표에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를 국주권 이름으로 고발하고 고발 예민 자료를 제작해서 영등 경찰서 고발을 지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려운 이제 수사 정치 결정 내용들 이게 누가 했는지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수사 정치. 다른 선거구의 재검표에서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 읍에 관외사전 투표지 7천여 장 중 일그러진 타원형 기표도장이 3천여 장 나왔습니다. 관외사전 투표지라는 말은 이 기괴한 투표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괴이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정규용지 중량인 평양 100g보다 50%나 무거운 150g짜리 투표지 다발도 나왔고 자석 투표지,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 그리고 영등포구 을에서는 미사용 투표지 중 1년 번호가 아예 없는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신고는 약방의 당차입니다. 아 그래요? 부산에서는 투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줄도 발견됐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 가능한 당일 투표지입니다. 측면이 너덜거리는 테이프 붙은 투표지와 접착해 붙은 투표지, 검표한 옛날 기차표 같은 투표지, 테이프 접화면이 맞지도 않는 투표지, 비스듬히 잘려나간 측면에 도장까지 이상한 투표지, 사람이 아니라 인쇄기가 찍은 듯한 기표 도장. 아니 카메라 갑자기 이쪽으로 또 놓으면 어떻게 뒤에 아 이게 지금 메인 방송이긴 하거든요. 여기 전체. 아니 그 앞에 건 누구예요 저거? 이거 저희 그 카메라 세대 그 메인 방송이에요. 민경 TV. 누더기 투표지. 앉아 임마. 투표 관련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쇄 내용이 함께 찍힌 배춘입 투표지도 2장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석 투표지. 앉아야 돼. 뒤져볼 때는 그냥 바닥에 찍어. 왜 여기가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저 바닥에 찍어서. 왜 여기 있냐고? 앉으라고 앉아. 아니 나가서 이렇게 나가든지. 짧게는 잡았는데 패딩이 되게 지저분한 느낌. 밴들밴들하지 않고. 며칠 만에 그 부가 되는. 계약 구속. 여러분, 학교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의 공간을 빌려서 하니까
시스템에는 약간 덜 맞는 게 있는데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이분들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당황할 필요 없다고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한 번밖에 안 하시네. 오늘 우리가 처음 해보는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모아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장소가 좀 좁고 좀 불편해도 서로 잘 이해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뒤에서 말씀을 크게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말씀하시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자나 또는 이제 진행을 맡고 있는 분들도 프로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박수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붕붕붕 지금 우리 여기 말기 공간 말고 여기서 한 5분 정도 가면은 70명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120명 공간인데 아마 지금 여기 온 것이 200명이 이미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고 또 힘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질서를 지키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그다음에 저쪽 옆에 오기하신 분은 또 거기서도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도록 시스템 해놓을 텐데 혹시라도 덜 잘 들린다고 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욕하지 마시고 욕할 게 있으면 다 황교안을 욕하십시오. 아닙니다. 저 욕한 건가요?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자,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영상으로 시작할 겁니다. 처음 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일단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집중하려고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옆에 여기 이제 120명 공간에 지금 한 200명 좀 넘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분 거리에 있는 곳에는 70명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찼답니다. 그 밑에는 30명 공간, 50명 공간 있는데 그것도 빌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자리에 모자라면 그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쓰고 또 갈망하던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갈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꺼내자마자 하고 별별 소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누가 이분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죠. 네. 간 마음에 어제 저녁에 국힘당 당원 의원들을 향해서 다 나와라! 대통령님께서 다 나와라! 제가 글에 썼어요. 글에 써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들이 30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일일이 세수한 거 아니니까 30명도 넘을 수 있어요. 40명이라고 하네. 어쨌거나
30일은 40일은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고 강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이 자기는 뭐 안 하겠다. 경찰이 이거 맡겨버렸죠? 네. 이거 우리가 싸워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내려놓은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틈틈이 중간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올려보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지난 무한 제주 항공 사고로 인해 연기되었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가 이제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행사는 1부 개회사와 2부 본격적인 토론회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1부 진행을 맡은 오경영입니다. 네, 이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면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과 인생을 건 투쟁으로 오늘에 이르게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시고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총괄 대표이신 이 황교안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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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를 받을 분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한 공항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법천지, 지금 우리나라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표를 도둑질한 거대한 악의 세력이 우리나라의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10 총선과 관련해서 다시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은 그러나 법정 제소일로부터 180일의 처리 기한을 이미 넘겨버리고 놔두고 있습니다. 거의 깔아뭉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국 법원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이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바로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각급 선관위도 모두 판사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선관위가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의 본래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선관위원들이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슬금슬금 차고나와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검경도 부정선거 수사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고 지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를 밝히면 국민들도 계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듣지 못하던 얘기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정선거 세력은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국회 제 의견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법 리스크로 명이 간당간당한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보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이끌어내려는 그런 꼼수에 불과한 더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를